예, 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구급 가방, 트라우마 가방에 들어가는 장비 몇 개와 또 처치할 때 쓰이는 물품들을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지금 비가 오고 날씨도 되게 어두운데 오늘 아니면 영영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근무할 때 사용하는 가방은 저희 ALS 약물, 수액, 그리고 뭐 에어웨이 키트까지 들어있는 큰 배낭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가방에 여러 드레싱이나 뭐 스프린트 같은 것들도 함께 넣어 다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좀 개인 가방, 개인으로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제 스탁을 해서 좀 개인 응급 장비로 소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트라우마 장비라고는 하지만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제가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물품도 이것들과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이걸 차에 실어놓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응급 상황, 특히 외상 관련 응급 시 재빨리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있네요. 이런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한데 슬링백으로 나온 거라서 어깨에 간편하게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배낭이 좀 작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필요한 것들, 특히 뭐 트라우마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드레싱이나 장비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그런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인 휴대용으로는 뭐 그렇게 큰 트라우마 가방을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정도로도 충분히 물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달린 좀 조그만한 파우치가 있는데 요것도 제가 저번 영상 그 EDC 장비 관련 영상 찍을 때 보여드렸던 그 제 개인 파우치인데요. 평상시 제가 근무를 할 때는 요거를 따로 떼어서 제 벨트에다가 착용을 한 다음에 뭐 아이비나 뭐 주사바늘 다른 기본적인 이제 뭐 트라우마 드레싱 같은 것들도 조금씩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물, 뭐 진정제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은 특별하게 큰 가방에다가 장착을 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반창고나 알코올 수압도 있고요. 간단한 드레싱, 그리고 압박 붕대도 하나 있네요. 간단하게 이 가방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꽂아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토니켓 같은 것들을 꽂아서 휴대하고 다니고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앞쪽 파우치를 보면은 아이스팩, 반창고, 요거 이제 실이죠. 체스트 실이고 지혈제, 지혈거즈, 스프린트. 그리고 앞쪽 파우치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4x4 드레싱이 충분하게 넣어놓고 있고요. 중간 파우치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웨이, 그리고 압박 붕대, 뭐 테이프, 그런 순으로 있습니다. 안쪽 물품들을 좀 보시면은 이런 식염수,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종류의 토니켓, 그리고 압박 붕대가 하나 더 있고요. 여러가지 드레싱, 그리고 또 비슷한 지혈 목적의 지혈대 겸 드레싱 역할을 하는, 아마 이 제품이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 들어있고, 트라우마 드레싱, 이거는 이제 CPR 마스크, 그리고 이제 부목 스프린트입니다. 안쪽에는 또 이제 화상용 드레싱 시트가 들어있습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제 개인 응급 가방, 구급 가방을
휴대하고 다니고요. 하나하나씩 조금 꺼내서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드레싱, 이 출혈이나 여러 타박상, 기본적인 지혈을 하는 비품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이제 여러 사이즈별로 구비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 구급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트라우마, 멀타이 트라우마 드레싱이라고도 하는 큰 벌키 드레싱이 있고요. 그 다음 그냥 쉽게 5x9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출혈이 심한 부위 빠르게 흡수를 하는 그런 드레싱입니다. 이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다 싶을 때는 이 압박 붕대 후 추가로 이 패드를 덧대어서 지혈을 하면 출혈이 금방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 4x4 거즈 패드는 실질적으로 지혈을 하는 용도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한 뭉태기를 꺼내서 압박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이런 패드를 쓰면은 간편하게 드레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크게 심하지는 않지만 열상의 깊이가 심하거나 아니면 피가 여러 군데 많이 번져 있을 시 깨끗하게 닦아내고 소독을 하기 위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소독이라는 것의 의미는 상체에 직접적으로 무슨 빨간 약 같은 거를 바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 외부 이물질이나 그런 피가 환자 신체 부위에 오염이 된 상태면은 식염수나 아니 그냥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6인치 히모스테릭 컨트롤 밴데지라고 하는 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천으로 된 압박 붕대 역할로 사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리면 물론 구급차에는 없고요. 개인 장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써본 일은 많이 없습니다. 고리가 달려 있어서 풀 때도 쉽게 풀어지고요. 소독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사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출혈 부위를 잘 잡아서 이쪽에다 끼워주고요. 그 다음 한 바퀴를 대강 좀 돌린 다음에 이거를 반대쪽으로 좀 더 강하게 압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걸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화상 환자 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벌 시트인데요. 붕대, 뭐 이런 드레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냥 멸균 처리를 한 시트죠. 화상 응급 같은 경우에 가볍게 된 1도 화상 이런 것들은 좀 젖은 거즈나 이런 것들로 좀 온도를 식혀주는 식의 처치를 하고 또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밴디지를 사용해서 드레싱을 해주죠. 근데 이제 3도 화상은 이미 피부가 많이 손상이 돼 있고 저희가 배울 때도 드라이 시트로 드레싱을 해줘야 된다고 배우죠. 사실 뭐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이나 그냥 딱 보기에도 화상의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 싶을 때는 저체온증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트 같은 것들을 덮어두고 있고요. 구급차에서는 저희도 이걸 따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구급차에 필수로 비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없어도 스트레처 시트라고 하나요? 베드 시트 같은 것들이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구급차에 있다면 그거를 그냥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잡다한 것들 의료용 테이프죠. 이 트라우마 가이도 함께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보여드렸던 포켓 페이스 마스크인데 CPR이 필요한 위급 상황 때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하기는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앞쪽 주머니에는 에어웨이, OPA가 있고 종류별로 트라우마 가방에 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MPA가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또 이 아이스팩, 열을 식힐 때, 삐었을 때, 또 머리 등에 타박상으로 혈종이 생겼을지도 이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여러 골절이 있거나 골절이 의심되는 응급상황 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품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 스플린트 그리고 트라이앵글러 밴디지가 있습니다. 구급차에서는 이제 짧은 스플린트, 긴 스플린트가 따로 있죠. 하지만 제 개인 물품으로 소지를 하는 것은 이 휴대용 스플린트고요. 샘 스플린트라는 제품인데 필요한 길이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원하는 방향이나 모양을 신체 부위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야외에서 좀 실용성이 좋다고 보고요. 조금 더 단단한 재질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비상시 이렇게 간단하게 가방에 넣었다가 꺼냈으면 되겠죠. 트라이앵글 밴디지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다쳤을 때 셀프로도 처치가 가능합니다. 이 슬링을 해준 후에는 다시 추가로 이 밴디지 몇 개를 돌려서 묶어주고요. 이건 좀 트라우마에 관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이 크로벳을 필요할 때가 있는데, 폭력적으로 변하는 주치자들 혹은 이제 정신병 그런 사이코 환자들을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손이나 발 이렇게 네 군데 결박을 하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손이나 발에 느슨하게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단단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두 줄로 뭐 들것이나 의자 같은데 묶어두면 되죠. 요거 이제 팔에다가 묶으면은 토니켓 대용으로도 이 펜이나 나뭇가지 등을 사용해서 돌리면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트라우마 장비라고 하면 빠질 수가 없는 이 경추 보호대가 있죠. C칼라를 사용해야 될 경우는 경추 손상이 의심이 되는 모든 트라우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C칼라는 길이도 길이지만 제가 소지하고 있는 이런 작은 가방에는 보관할 자리가 잘 없어요.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아까 보여드렸던 샘 스플린트,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하면은 경추 보호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길이로 잘라서 이제 목을 두르는 거죠. 모양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아, 이건 또 에어웨이 장비인 MPA입니다. 가방 구석에 짱 박혀 있어가지고 못 찾았었네요. 네,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OPA 삽입 시 이제 계획 리플렉스 혹은 구인두상의 이물질이 있거나 또 손상이 있을 시 사용되는 에어웨이입니다. 다음으로 체스트 실, 어클래식 드레싱이죠. 헤일로 실이라는 제품인데 한 팩에 총 2개의 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상 환자 같은 경우 물체가 들어간 엔트리 온드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간 엑셀 온드 두 군데에 착용을 할 수 있죠. 실을 보시면은 이 실을 보시면은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젤 형태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완전히 밀착시키는데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은 non vented라고 해서 그래서 피나 공기를 배출시키는 구멍이 없습니다. 환기 구멍이 있는 모델은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병원 이송에 크게 지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vented, non vented 둘 다 똑같이 효과를 보입니다. 저번 트라우마 처치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물체가 관통이 된 그 깊이나 출혈이 심할 시에 그 호흡의 퀄리티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청진 시에도 기흉이 크게 의심이 되면은 이 긴장성 기흉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클래식 드레싱도 좀 주의를 해서 선택해야겠죠. 일반 구급대에서는 보급이 없고요. 제가 일하는 곳 같은데도 만약 이런 처치가 정말 필요하게 되면 조금 즉흥적으로 플라스틱 백이나 이제 아이비를 고정할 때 쓰는 그런 실로 상처 부위를 막아 놓습니다. 그 외에 이런 테이프로 3군데 아니면 4군데
모두 밀봉을 시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니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거즈 패드나 압박 붕대 같은 것들로 출혈이 멈추지 않게 되면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이 지혈대이죠. 이 동맥혈을 강하게 압박시켜서 출혈을 막는 역할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거나 소방 구급대에 보급이 나오는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이 CAT라고도 하는 Combat Application Tourniquet이라는 제품을 써요. 버클로 되어 있고요. 구급차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니켓이죠. 출혈 부위를 2, 3인치 정도 떨어진 상단부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당겨서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를 돌려주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한 후 이후 출혈이 멈췄는지 확인, 그리고 사지의 맥박이 아직 잡힌다거나 출혈이 계속되면은 더 강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 캣 토니켓도 사이즈별로 면적이 넓은 또 모델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환자의 하체 쪽, 즉 하지 쪽에 지혈이 필요하면 일반 이런 사이즈의 토니켓들도 이 동맥혈을 완전히 차단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의 두께 등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이런 면적이 넓은 토니켓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언제, 어떤 상황에 이 토니켓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 제가 보여드렸던 이중 압박 지혈, 이 5x9으로 여러 번 덧대어서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로 완전히 드레싱에 젖어버릴 정도로 출혈이 심하면은 그때 이제 토니켓 사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육안상으로도 골절의 심각도가 심하고 맥박이 잡히지 않을 때, 그리고 팔이나 다리가 절단이 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들을 다 스킵을 하고 바로 토니켓을 묶어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건 스와티라는 제품입니다. 탄력성이 굉장히 좋고 이 테이핑을 한다는 식으로 둘둘 말아서 압박을 하는 지혈대죠. 지혈대 토니켓이라고도 명칭이 되어 있지만 그냥 압박 붕대식으로 지혈을 할 수도 있고요. 압력이 가해지는 강도적인 면으로는 캡보다는 조금 약하고, 또 이런 붕대들보다는 조금 강하다. 그렇지만 캡 같은 장비는 이거를 사용한 후 추가한 제거 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이 되게 아마 이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뭐 저도 환자 처치에 써본 일이 없어서 정확한 장단점을 말씀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또 다른 토니켓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서 팔이나 다리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걸고 이제 묶은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원리죠. 캣 토니켓의 막대기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좀 수월한 점이 있고요. 특히 본인 자신에게 착용을 해야 될 때 별 힘을 안 들이고 압박을 할 수 있네요. 끝까지 돌리고 난 후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압력이 풀립니다. 이게 참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하나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면 이 고리 부분, 이 스트랩을 거는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헐겁다는 느낌입니다. 움직임에 의해서 고정하기 전에도 이게 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지는 압력의 강도가 캣의 막대기, 이 막대기를 돌리는 것보다 좀 살짝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좀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역시나 현장에서 써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좀 이런 스타일의 토니켓도 있다는 거. 이상 토니켓이었고요. 어쨌든 토니켓에 대한 거는 따로 종류별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있는데 지열 드레싱, 지열 거즈입니다. 이 퀵클낫이라고 미국에서는 군에서 주로 이제 트라우마 키트로 보급이 되는데 이게 가격이 꽤 나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파라메딕들은 사용하는 일이 없고요. 혈액을 빠르게 응고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서 지혈 효과를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이걸 지금 까지는 못하겠고 일반 거즈 패드와는 다르게 상처가 나는 곳으로 이 드레싱을 밀어 넣어서 압박시키는 게 그 특성입니다. 이제 이거를 지혈 거즈라고 치면은 이런 출혈이 심각한 이런 상처 안쪽으로 온드 패킹, 한마디로 거즈 패킹을 해버리는 건데요. 덧댄 다음에 지그시 직접 압박을 몇 분간 해주면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이제 토니켓이 미리 착용이 된 상태에서 패킹을 할 시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토니켓은 떼어내는 게 좋고요. 지혈 효과가 보이게 되면 추가 패드와 압박 붕대로 드레싱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 거즈 패킹이라는 게 EMS에서는 다소 생소한 처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내셔널적인 업무 지침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파라메딕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처치법을 배우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EMS 컨퍼런스, 엑스포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이 지혈 거즈를 사용한 패킹 처치법을 또 시범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걸 또 어떻게 병원 전 단계에 적용을 시킬까 그런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망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EMS 스코프에 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저거 또 말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늘어졌네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영상 끄고 나면은 까먹은 게 생각이 날 거란 말이죠. 추가적인 거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메딕이었습니다.